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 서브 페이지, 웹 버전 CSS 그리고 스크립트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HTML 부분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HTML 정리한 걸 가지고 한번 CSS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스크립트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면서 간단하게 작업해 보시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은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앱솔루트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제목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왼쪽에 패딩 줄 겁니다. 패딩을 줘서 앱솔루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헤더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줬던 헤더의 가로 크기가 바로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ar.css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sub.css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이거 좀 옆으로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sub.css에서 이 밑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메인 요소 자체가 가로 크기가 이렇게 있고요. 마진형 오토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가운데로 할 거고요. 여기 중간에 여백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이 사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148이 나왔나요? 여기 밑으로 가면 네, 145네요. 145에 7.25네요. 7.25. 그러면 메인에서 패딩이 7.25 위로 좀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게 만들었고요. 요 브라우저를 좀 합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는 요 모바일 부분은 좀 뒤하기 때문에 모바일 끄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아티클 부분이죠. 이 아티클 부분은 디테일한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인포라고 해서 디테일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디테일 인포의 좌측에 패딩을 줄 거예요. 여기에서 요 사이까지 여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여백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가로 크기와 여백을 두 개 합쳐서 왼쪽에 여백을 줄 거고요. 렐러티브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명이 됐을 때 포지션 렐러티브가 들어가고 패딩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들어가는 것은 크기가 293 플러스 38 293 플러스 38에다가 나누기 20을 하면 16.5 REM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백은 필요 없죠.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요거 클래스 sum이라는 것을 absolute left 탑으로 가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얘도 absolute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마크 또한 absolute right 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거. 요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죠. 라이트로 보시면 이 라이트에서 여기까지 사이 간격이죠. 16.98. 16.98을 환산하면 849네요. 라이트로 849. 0.849 마이너스 라이트 849. 0.849. 라이트부터 849에서 여백까지 포함해야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패딩이 여기만 하고 얘가 날라갔지만 썸이 날라가고 이미지가 앱솔루트 기준인데 라이트에서 849다. 크기를 한번 봐야겠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크기 자체는 이만한데 여기에서 REM을 안 넣었네요. 네, 실수네요. 넣어서 이쪽으로 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 떨어지지만 요 플러스 모어 버튼이 존재하고 요 글씨 크기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모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어 디자인은 크기가
네, 727이네요. 727에다가 요 색상. 클래스 뭐 앱솔루트고요. 라이트 0이겠죠. 3.6 백그라운드 복스 해놓은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보더 레디우스가 이쪽만 보더 레디우스이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가 여기서 000 50%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00%로 해야겠네요. 100%. 자, 이렇게 동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배경 색이 들어가 있,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전 폴더의 이미지스에 btn more라고 제가 저장해놨습니다. 반복하지 않고요. 이미지의 색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가운데로 오게 합니다. 이미지가 슬라이스 될 때 약간 위에 여백까지 슬라이스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미지는 임의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 자체가 좀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이미지가 잘려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이미지 크기가 요만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7픽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보겠습니다. 17이면 점파로 오른쪽으로 점파로 떨어졌기 때문에 라이트 점파로 REM에다가 탑에 붙어야겠죠. 자, 요렇게 붙게 합니다. 좀 밑으로 떨어져야겠네요. 아까 3픽셀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럼 위로부터 탑에 0.15 REM 0.15 REM으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부분이죠. 텍스트는 여기 제목 부분과 여기 여백이 있지만 제목 부분부터 한번 보고요. 요 색상이고 40픽셀 제목 H2 EREM 컬러가 들어가고요. 옆 줄 간격은 현재 51이네요. 그러면 2.5 REM을 줍니다. 여백 자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기 때문에 좀 간격이 안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간격이 41이면 2.0 에서 위에 간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간격을 줬고요. 줄 간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줄 간격과 요 밑에 있는 P 요소와의 간격이 현재 18픽셀이에요. 18픽셀이기 때문에 0.9겠죠. 위에 이미 패딩을 줬기 때문에 밑에다가 0.9 RM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떨어뜨려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 해줘야겠죠. 이 텍스트는 여기까지만 그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오른쪽에 여백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이만큼 여백 준 것처럼 여기서도 이만큼 여백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 글씨가 써지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주게 되면 화면이 늘어나 줄어드는 이 고정 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고요. 좌우측 패딩을 줘야만 얘가 중간이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유지할 때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길이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면 46에다가 얘 가로 크기 72 36 플러스 72에다가 20 해야 됐죠. 요 좀 많이 이 점이 많이 불편하죠. 이 두 개를 합산한 값이 안 나온다. 5.9 REM 오른쪽 여백 디테일의 오른쪽 여백이 5.9 REM으로 주게 되면 텍스트가 더 이상 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크기도 13픽셀이네요. 줄 간격이 22 13에 22 P요소죠. 폰트 사이즈 13에 22에다가 컬러는 이겁니다.
환산을 하면 65고요. 1.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다음에는 요 리스트 부분인데, 요 리스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가 여기에서는 높이를 주어졌지만 높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리스트는 현재 얘가 글씨가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이 위치가 계속 고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길이에 따라서 얘가 요 리스트가 영향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면 얘는 포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지션으로 해서 앱솔루트 버텀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는 플렉스 쉬어도 돼요. 플렉스 하는데 플렉스게 되면 얘네 두 개를 div로 묶고요. 얘네 두 개를 div로 묶고 얘를 따로 묶어서 전체에다가 div 하나 더 묶은 다음에 얘를 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고 그다음에 컬럼으로 만들어 주면 위아래로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 비틴, 저스티피 컨텐츠에 스페이스 비틴 하면 위아래로 또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아닌 그냥 플렉스 없이 한다고 하면 얘 하나만 포지션 앱솔루트 버텀으로 떨어뜨려도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UL이죠. 리스트라고 주고요. 아까 슬래시가 보였는데 글씨상에서 이 슬래시 빼겠습니다. 역슬래시. 자, 디테일 인포에서 클래스 리스트 앱솔루트고요. 레프트 갈 거고요. 버텀은 0이 될 겁니다. 레프트라는 것은 패딩 값과 같을 거예요. 인포의 패딩 값과. 이 패딩 값이라는 것은 여기에 패딩을 줬었죠. 이 패딩 값이 이 녀석들의 포지션 레프트 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 삼아서 이 값으로 레프트 값을 갈 거다. 그리고 밑으로 붙을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밑으로 붙는데 여기에 밑으로 붙을 거예요. 여기 밑으로 붙는 이유는 얘도 앱솔루트예요. 그러면 높이 자체가 이 아티클 높이 자체가 이만하게 됩니다. 근데 아티클 높이는 이 이미지 크기만큼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이미지 크기가 현재 375예요. 그러면 이 아티클 크기를 375로 정해 주셔야만 버텀이 밑으로 붙습니다. 375 18.75 그러면 인포가 높이가 18.75 REM으로 줘야만 앱솔루트는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버텀은 붙었죠. 이제 얘를 행으로만 배치시키면 되죠. 행으로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플롯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인라인 블록 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플롯으로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li는 플롯 가고요. 그리고 패딩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플롯은 부모는 높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클리어 클래스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백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15.57이네요. 7785 REM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이젠 후반부에 작업할 거지만 요거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이쪽에 바뀌게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뀌고 클릭하면 바뀌고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밑에 리스트 부분 만들 텐데요. 밑에 리스트 부분이 여백이 또 있죠. 이 여백과 이 여백이 33픽셀입니다. 1.65 REM으로 해서 이 디테일 인포에다가 1.65 REM으로 요걸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포지션과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밑으로 1.65 REM 이렇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밑에 패딩을 주게 되면 이 높이 늘어나서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높이 자체가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마진을 줘서 앱솔루트 영향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리스트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 new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new 리스트. 이라도 클래스에다가 ULLI 제어하겠습니다. new 리스트에 li를 제어할 거고요. a에다가 제어를 할 건데 A가 사실 두 개예요. 이 A와 작은 A. 요거는 프로필 A고요. 이거는
큰 정보 A이죠.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를 info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프로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nfo A를 먼저 제어를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블럭에서 클릭 영역을 좀 넓혀 줄 거고요. 그리고 li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할 겁니다. 렐러티브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썸네일이 여기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프로필을 li 기준으로, 여기서 li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l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a죠. 그리고 a 위에 이렇게 프로필, 클래스 프로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프로필을 a의 위에 띄우기 위해서는 두 개 다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인 li가 렐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 렐러티브 하고요. 클래스 info가 아니라 클래스 프로필의 링크는 앱솔루트고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데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A는 블록이죠. 블록은 가로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고 가로 크기는 나중에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지정해 볼까요? 가로 크기는 230.73 이 되네요. 230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볼까요? 230 11.5 여기에서 이 가로 크기가 11.5 RM으로 가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규어 캡션에서 이 이미지는 가로를 100% 할 거예요. 이 안에 갇혀있는 100%. 그 다음에 인포에 img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위드스를 100%로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높이도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높이 고정 안 되면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이것보다 더 넓은 와이드하거나 또는 높거나 하는 이미지들은 강제로 끊기 위해서 제가 강제 사이즈를 줄 겁니다. 자, 그 높이가 150이네요. 150을 환산하면 7.5 RM을 줍니다. 보도 레디우스도 있죠. 보도 레디우스를 줘야만 전부 다 사각형 이미지들이 둥글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도 레디우스 10이네요. 그러면 보도 레디우스를 6.5 10이면 0.5 rem 0.5 rem 밑에는 아니었죠? 밑에는 직선의 형태였습니다. 둥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에는 가로 크기를 줬는데 li는 현재 행으로 배치되지 않아서 저렇게 나왔거든요. 행 배치를 하기 위해서 li를 행 배치하기 위해서 ul 자체에다가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행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모두.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다 깨진 이유는 제가 이 클래스를 갑자기 넣어 버렸거든요. 클래스, 이 클래스를 다 각각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자, V 해서 넣고요. 그리고 프로필 클래스도 복사해서 멀티 커서로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해서 멀티 커서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똑같은 형태로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다 차 있어서 좋다. 이미지 차 있으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비팅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차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저스트 비 컨텐츠 스페이스 비팅 써야겠다 라고 판단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에 됐지만 이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프로필이 개발이 될 때 무조건 꽉 차 있라는 이 뉴스가 꽉 차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빠질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i를 몇 개를 제거시켜 볼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밉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페이스 비트는 쓰시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플렉스까지만 쓰시고요. 나머지는 여백을 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계속 붙어있고 줄어들더라도 왼쪽에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백 자체가 우선 계산해야겠죠. 33.83을 넣어줍니다. 여백은 li 형제로
통째로 넣어주시고요. 패딩을 왼쪽으로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삭제할 경우 li를 몇 개를 삭제해 볼게요. li가 삭제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양쪽으로 이상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시물이 몇 개 있을지 무조건 디자인에 꽉 차 있는 걸 보여주겠죠. 그렇지 않은 디자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봤고요. 이 프로필 부분 보더 레디우스도 줘야 돼요. 처음에 둥근 이미지를 잘랐지만 사실 프로필 올릴 때는 사각형 올리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가로 세로 크기 주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36.97. 요 크기가 되고요. 프로필의 ing의 크기죠. 가로 이렇게 되고요. 세로도 이렇게 됩니다. 보더 레디우스는 100% 해야만 동그라미가 되고요.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15.91, 15.5 그냥 16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을게. 16이면 0.8이죠. 그래서 라이트가 0.8R이에요. 똑같은 곳에 있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보더 여기에 보면 박스 섀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도 좀 복사하겠습니다. 박스 섀도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li가 박스 섀도우죠. a에다 하시면 a에다 해도 되겠네요. a에다 하셔도 되고요. li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박스 섀도우가 레이아웃에 영향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 섀도우를 넣고요. 이 색깔이 들어갔었고요. x는 0이었고요. y는 3.15rem 그리고 혈림 효과는 6.3rem이 되었네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여기는 둥글고 안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패딩을 줘서 이곳에 박스 섀도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패딩은 가로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마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진 주면 이게 중간에 끊겨 보이는 게 나죠. 보도 레디우스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 DI 부분, 피규어 캡션 부분이죠. 피규어 캡션 부분을 좀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인포의 피규어 캡션은 저 높이가 존재할 거예요. 이 높이 공간 안에서 가운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환산해야 됩니다. 좀 계산해야 되는데 요 자체 높이를 박스를 안 줬어요, 디자이너가. 그러면 요 15.01 빼기 전체 높이를 빼야 돼요. 요 전체 높이가 231.35거든요.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 나머지 수가 요 흰색 여백수겠죠. 231.35 빼기 요 크기가 15.01입니다. 그러면 요 숫자 나누기 22 10.817이 바로 흰색의 크기입니다. 자, 높이가 이 정도가 되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Y축 중앙 정렬이기 때문에 요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 거고요.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놓을 겁니다. 저스티피 컨텐트를 센터로 놔야겠죠. 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앙 배치로 오게 되고요. 좀 너무 크네요. 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크기가 231.35 231.35 빼기 요 높이죠. 15.01은 231 맞죠? 231.35 150이었네요. 231.35 빼기 150.1이었네요. 나누기 20. 요 크기였는데 제가 150을 못 봤네요. 자, 요 높이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 높이가 되고요. 요 텍스트만 정리하면 됩니다. 텍스트 너무 커서 중앙으로 안 온 거거든요. 텍스트는 요 크기는 요 색상의 9픽셀에 되고요. 캡션의 스트롱. 폰트 사이즈는 0.45rm에다가 색깔 넣고요.
그리고 작은 거는 요 색상이 7픽셀이네요. 스팬에 0.35.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작아졌죠? 그리고 보도 레디우스를 줘야겠고 왼쪽에서 떨어져 주셔야 돼요. 왼쪽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백은 18.86 .943 해서 왼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캡션에다가 주면 되죠. 0.943 주고요. 그리고 보도 레디우스가 10픽셀 0.5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도 레디우스를 그래서 00.5 rem 0.5 rem 줘도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은 표현이 잘 안 될 거고요. 이거는 붙어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요게 잘 안 됐던 이유는 전체 li로 감싸 있고 a로 감싸 있고 여기는 피규어 캡션으로 감싸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레디우스, 이 부분 레디우스, 이 부분 레디우스 다 해주셔야 돼요. 우선 박스 섀도우 이 중간에 하셔도 안 해도 됩니다. A 요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한번 결과를 보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규어 캡션 li에다가 한 번 더 줘보고 a에다가 한번 줘볼게요. 잘 되었네요. a는 사실 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피규어 캡션에는 색을 넣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 섀도우도 이 영역이 보여지기 때문에 되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이미지만 넣으면 되겠죠. 요 이미지 위치가 피규어 캡션에 들어가고요. 이미지는 색과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이미지스에 btn more 2.png 반복하지 않고요. right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붙어 있지만 오른쪽으로부터 떨어져 있죠. 19.13 떨어졌네요. 9565 9565 하고 센터로 넣어야겠죠. 라이트 숫자하게 되면 X축에 Y축이 되기 때문에 X축에 이만큼 갈 거고 Y축은 이거다라고 재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얘를 클릭을 하면 얘 이미지가 좀 바뀌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얘 이미지도 이 이미지도 보도 레디우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보도 레디우스 크기 전부 다 고정으로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6에 90이거든요. 86에 계산을 해서 요 리스트 썸네일의 리스트 li의 img 요소의 가로 세로 크기를 확실히 주셔야 돼요. 4.3 90이라니까 4.5 주셔야 되고 썸네일에서도 img의 크기는 확실히 주셔야 돼요. 보도 레디우스도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줘야 돼요. 계속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10이네요. 0.5 여기는 293에 14.65 14.65 그리고 375 18.75 18.75 주고요. 보도 레디우스 값이 똑같이 10이네요. 0.5가 됩니다. 이미 보도 레디우스 돼 있는 거, 크기 조절 돼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고요. 이 이미지가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썸네일에 있는 인포죠. 위에 더 있네요. 위로 가야 되네요. 위에 썸네일에 있는 클래스 썸네일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의 크기만 제어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조절이 안 되죠. 자, 그럼 얘를 클릭하면 요거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건 좀 스크립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가 현재 default.js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내가 뭐를 클릭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요 이미지를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리스트 어디에 있는 리스트냐? 디테일 인포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걸 클릭을 해야 돼요. 우선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를 만들어서 img inf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하나씩 만들게요. 변수를 만들어서 저 이미지에 인포를 가져오려면 위치를 알아야겠죠. 이 위치 자체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img라고 할게요. img에 이 클래스가 되고요. 이 클래스의 리스트에 img를 클릭을 했을 때니까 이 img의 정보를 가져올 거고, img src 정보를 가져야겠죠. src 정보면 이 img 변수에 있는 attribute src 속성을 가져오게 될 거고, 그리고 alt 속성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alt 속성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보를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 클래스에 있는 src 정보를 복사해서 넣어줄 거고요. 얘를 복사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 값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솔로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src 정보가 맞냐, 그리고 alt 정보가 맞는지 찍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얘 이미지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요 좀 전역 변수로 놓고요. 그리고 img를 클릭했을 때 img info라는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요 img가 클릭한 그 자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his를 할게요. 클릭한 거 그 this 자체의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 this라는 거 내가 뭘 클릭할지 모르기 때문에 this를 해주는 겁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 클릭을 하면 자, src 정보와 대체 텍스트, src 정보와 대체 텍스트가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 클래스 이 변수에 저장된 걸 가지고 심어주면 되겠죠. 이곳에 심어줄 거예요. 이게 바로 클래스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을 따로 변수로 저장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변수에 저장된 여기에다가 attribute를 해서 넣어줄 거다. 하나는 src에다가 src 값을 넣어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넣어야겠죠. 하나 더 이제 alt 값을 찍혀있던 alt 값을 넣을 것이다. 내가 방금 찍었던 콘솔의 값을 저장이 각각 되었으니까 변수에 그것을 각각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뀌겠죠. 대체 텍스트 보면 알겠죠? 대체 텍스트 3번으로 되어 있고요. 텍스트 2번으로 되어 있고 1번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걸 클릭할 때마다 이곳에 이미지가 가져오고 온다는 얘기겠죠. 사실 여기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이미지가 존재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이미지라는 것은 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썸네일 2번이 이곳에 있었어야 되겠죠. 요 1번이고 2번이고 되니까 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클릭하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변수에 각각 저장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곳으로 바로 속성으로 바로 전달하는 형태로 했고, 함수를 이용해서 좀 심플하게 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 버전 CSS와 스크립트를 완성시켰습니다. A 요소 안에는 A 요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버튼 요소 안에도 A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자식관계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을 경우 이동하는 격과, 그리고 실제 그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경로가 다르다고 하면 각각 A 요소로 잡아줘야 되고요. 어떤 거를 클릭하더라도 같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저처럼 현재 A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A 요소 하나에 다 같이 넣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부분에서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좌측에 큰 이미지로 변형이 되었어야 했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alt 값과 src 값을 가지고 각각 변수로 저장을 해서 목적지에 내가 넣고자 하는 큰 이미지 부분에다가 바로 삽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을 할 때는 CSS에서 가로 세로 크기 값 이걸 꼭 유지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응을 가서도 좀 더 CSS 값이 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어떠한 다양한 해상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제작을 하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젠 모바일 버전 반응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 UI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CSS가 좀 부족하거나 스크립트 부족할 때 복사 붙이기 하기 정말 바빴거든요.
메뉴인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작동하는 메뉴를 찾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뭔가 좀 힘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20년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국내 맞춤형 메뉴들을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템 메뉴 등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의 스타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을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웹도 포함이죠. 그리고 반응형 웹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소스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코드 한 줄 한 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다른 팀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기초 서적은 아니고요. HTML, CSS, jQuery 등을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시리즈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시리즈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셔서 훑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고요. 표현 기법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